독실한 성공의 신자이기도 한 그의 직업은 경찰입니다. 정갈하게 빗어넘긴 이대 팔 가르마. 절제와 규율의 생활화를 몸소 실천하고 있는 듯 흐트러짐 없어 보이는 경찰관 닐 하이 경사는 스코틀랜드 외딴 섬 서머아일에서 날아온 익명의 편지와 실종된 소녀 사진을 받게 됩니다. 소녀의 이름은 로원 모리슨. 섬에서 벌어진 소녀 실종 사건 조사를 위해 경비행기를 타고 섬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단정히 차려입은 제복에 소녀를 찾겠다는 의지를 담아 바로 조사 들어갑니다. 그런데 무언가 묘하게 살짝 진실이 감춰진 분위기. 횡설수설 터줏대감 어르신들도, 실종된 소녀의 엄마라는 사람도, 마을 사람 모임터인 술집에서도, 소녀가 다녔을 학교에서도, 출생 사망 기록소에서도, 매년 마을 축제 사진을 담당하고 있는 사진사도 태연하게 모르쇠이거나 사망했다 했는데 원인을 아는 이가 없습니다. 수사망이 좁혀지기는커녕 쌓여가는 의문은 이곳에 더 머물러야 하는 이유가 되죠. 좀 먹고 싶지 않게 생긴 캔디들. 가게 주인 메이 모리슨. 편지에 적혀있는 로원 모리슨의 엄마부터 만나보는데요. 자신에게 이런 딸이 없다며 자신의 딸을 소개하는 황당한 상황이 펼쳐집니다. 성과 없이 돌아온 자신의 숙소 아래층 술집 한쪽엔 풍요가 넘쳐나는 농산물과 소녀를 찍은 축제 사진들이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축제 사진은 웬일인지 보이지 않는군요. 풍부한 특산물의 섬으로도 알려진 곳이건만 너무 형편없는 식사, 그들의 일상인 듯한 음탕한 노랫소리, 과하게 흥겨운 사람들, 반듯하고 안정된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하이 경사는 이 모든 것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단서를 학교에서 찾아보려 하는데 역시나 요상하고 부적절한 노래를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 상식이 아닌 비상식을 상식처럼 교육하고 있는 상황. 빈 책상이 있음에도 아이들은 모두 모른다는 똑같은 반응. 동정심 없는 장난이 일상화되어 있는 듯한 삐딱한 분위기. 이번엔 사망했다고 하니 공동묘지에도 가봅니다. 부활을 기도하듯 달걀을 들고 있는 여인. 보고 듣는 모든 것에 대해 흔들림 없도록 기도로 마음을 다져봅니다. 로원의 묘지라며 걸려있는 탯줄을 설명하는 묘지 관리인. 괴상한 감기치료법을 행하고 있는 로원 어머니로 의심되는 가게주인. 섬의 기괴한 풍습들을 하나씩 마주하며 느껴지는 꺼림직한 상징들. 주민들의 이구동성, 뭐를 하든 서머아일 영주의 허락이 필요하다는 말. 만나러 갑니다. 드넓은 정원에선 묘한 의식 같은 수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주 분위기 물씬 풍기며 등장한 영주 서머아일 경은 자신들이 섬기는 고대 켈트족의 이교신앙 드루이드교에 대한 정당성과 규율에 대해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또한 풍년을 교환하는 5월의 축제가 있을 것임을 설명합니다. 물론 호의적인 협조도 잊지 않았죠. 로원 시신 부검을 위해 확인에 들어가는데요. 열어보니 이건 영주의 반응은 당연한 듯 평소 로원이 좋아했던 산토끼로 환생했다는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사실인 양 합니다. 벽에서 사라진 축제 사진을 확인하기 위해 잠입. 평온함 속의 수상함의 실마리를 찾아 혼자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외롭게 바쁩니다. 찾아낸 필름. 이런. 로원이었고 지독한 흉년이었나 봅니다. 이교도들이 행하는 5월의 축제의식. 가면을 쓰고 분장을 하고 풍요로운 가을을 맞이하기 위해 사람을 제물로 치러지는 미개하고도 끔찍한 의식. 그들의 미친 의식을 멈춰야 할 때입니다. 지원 요청을 위해 떠남을 재촉하는데 타고 온 경비행기가 작동되지 않습니다. 주민들과 영주가 반복했던 말. 축제를 보고 가든 안 보고 가든 그건 당신 마음이지만 아마 당신이 보면 꽤 불편할 것이라고. 그냥 보지 말고 돌아가라고. 그러나 떠나는 것이 일이 어렵습니다. 경비행기의 원인 모를 고장과 로원의 행방을 찾아야 했기에 자발적으로 남아 축제 준비에 한창인 주민들의 들떠있는 분위기를 뒤로하고 주먹구구식 촉박한 로원 찾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무언가 자신을 의도적으로 비웃는 듯한 상황들. 피곤한 몸 잠시 쉬려 누웠는데 숙소 주인과 딸,
축제에 방해되지 않도록 재워버려야 한다는 임무를 몰래 해도 모자랄 판에 크게 이야기하며 흉측한 양초를 머리맡에 둡니다. 역시 하이경사 분장하고 축제장으로 향하죠. 5월의 축제 퍼레이드가 시작되었습니다. 자, 누가 하이경사일까요? 하이경사는 모순을 인정하지 않았기에 외부를 보지 못했고 자신이 가진 어떠한 힘도 발휘하지 못한 채 자신으로서 절대 허용될 수 없는 이 끔찍한 5월의 의식을 끝까지 지켜봐야 하는 비극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광기에 어린 그들 앞에서 과연 하이경사는 무사히 자신의 임무를 마칠 수 있을까요? 드라큘라 명향기로 드라큘라 이미지가 되어버린 크리스토퍼 리는 이미지 탈피를 위한 배역을 물색하던 중 소설 하나가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경찰관이 어느 섬마을에서 종교의식으로 여자아이가 살해당할지도 모른다는 제보로 수사를 진행하는 데이비드 피너 작품의 의식이었습니다. 크리스토퍼 리와 작가 안토니 셰퍼는 판권을 구입하여 기본 줄거리만 남기고 새로운 대본을 완성시키죠. 1973년 로빈 하디 감독이 선임되면서 당시 공포영화의 주류와는 동떨어진 독특한 영화이면서 미래 최고의 공포명작 중 하나가 될 위커맨이 탄생하게 됩니다. 위커맨은 버드나무 가지로 엮어 만든 거대한 사람 모양의 허수아비를 일컫는 말인데요. 그 안에 사람과 짐승을 가두고 불에 태움으로써 죽은 자를 위해 산자를 제물로 바치는 의식에 사용되었습니다. 영화 역사상 최고의 반전 영화 중 하나로 손꼽히기도 하지만 위커맨은 이교도의 기이한 이미지와 공포, 뮤지컬, 코미디 등 뜬금없이 얽히는 장르의 결합이 주는 에너지 덕분에 독특한 컬트 영화의 명작으로서 후대 공포 영화에도 많은 영향력을 준 작품이기도 합니다. 2006년 영화 명성에 따라 리메이크되기도 했지만 평범한 공포 영화의 색을 벗지 못한 리메이크작은 호평을 받았고 2011년 로빈 하디 감독, 크리스토퍼 리가 유사한 컨셉의 더 위커3를 다시 제작하지만 큰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위커맨을 시작으로 공포영화의 서브 장르로 발전된 포크호러, 영감을 받은 작품으로는 최근 개봉한 미드소마를 들 수 있는데요. 민속 공포영화 포크호러의 전형적인 특징들을 지니고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존재나 무지막지한 연쇄살인마가 아닌 폐쇄적인 집단의 맹목적인 광기, 순박하고 친절해 보이는 사람들의 안도하는 주인공. 시간이 지날수록 집단적인 종교의식이나 미신이 등장하고 그들은 감추어진 이면을 드러내죠. 평범한 인간 내면에 있는 사악한 이면을 들추어내며 뼈아픈 교훈을 주는 영화 장르이기도 합니다. 46년 전 영화이고 개봉 당시 잘려나간 부분이 많아 일부 복원된 버전으로 볼 수 있는 영화지만 기괴한 분위기 속에서 흘러나오는 차분한 포크송과 상반되는 가사, 평범한 듯 평범치 않은 춤, 멀쩡한 신도가 이교의 무리 속에선 오히려 역으로 이교도가 되는 아이러니, 최고의 반전이 주는 즐거움까지 안겨주면서 컬트라는 단어가 가장 잘 어울렸던 영화. 이상 94분 시간 봉인을 부추기며 마치겠습니다. 그럼